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서진건설 측에 광주 공동체 발전에 동참해달라며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 광주고법 행정일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광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 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건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받으면은 변호사 협의해서 상고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이 한 관문을 넘긴 가운데 서진건설 측이 실제로 상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광주시는 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행위 또는 행정행위를 일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 쇼핑몰 건립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스타필드 건립을 선언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제3자 공모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계획들과 비교평가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진건설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어떤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민사나 형사와 비교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지난 2005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17년 동안 공회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재난재해 당국은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또 제설 구간을 확대하는 등 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가 제설 대책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설제와 소금을 가득 실은 15톤 제설 차량들이 줄지어 출발합니다. 제설차들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곳곳을 누비며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대비해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구간의 교량부, 그리고 극경사부, 오르막 구간, 내리막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른 아침부터 도심 내 이면 도로에서 제설 사부로 눈을 치웠습니다. 부서별 약간 그 구역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 한 군데서 여러 분이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담당 구역이 다 있으시거든요.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 등 381톤의 제설 자재를 도심 곳곳에 투입하고 제설 구간도 527개 노선에서 685km로 확대했습니다. 5개 자치구도 24시간 비상 근무를 서고 굴삭기와 트럭 등 민간 제설 장비 98대를 추가 투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차량 도로와 이면 도로 등에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량 사고와 낙상 등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도 그러고 버스들 다니는데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제설 작업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제설 작업에 나서는 한편 외출 자재와 교울용 타이어 교체, 집 앞 눈 치우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우리 그 마을 제설단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도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공무원까지 또 추가를 한다고. 광주시 교육청도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각 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공고하는 등 눈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종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는 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인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1에서 2cm 안팎의 눈이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담양을 중심으로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고 2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특히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3에서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이 특히 약한 건축물 붕괴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교통안전 또 보행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강추위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기온 자체도 매우 낮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안팎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영하 1도에서 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0도 안팎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눈은 일요일부터 그치겠는데요. 강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또 전쟁 등을 겪으면서 각 나라별로 식량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식량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도인 전남의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쌀을 제외한 밀이나 콩의 국내 자급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인 구례의 190헥타르를 비롯한 전남에 있는 밀밭은 3,277헥타르. 김 지사는 전국 밀재배 면적 8,259헥타르의 40%가 전남에 있는 만큼 친환경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밀산업 육성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점으로 50% 선이 붕괴된 상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역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만 충분하게 생산돼 자급률 평균을 높일 뿐 밀과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국내 생산량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밀은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36.9kg으로 쌀 다음에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1.1% 수준의 밀 자급률은 2018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세웠던 2022년 밀 자급 목표치 9.9%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사시 쌀은 2.4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밀은 공공비축으로 0.1개월, 민간 재고를 다 포함해도 2.5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저희가 상향하는 데는 사실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쌀의 자급률을 적정화 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2027년 식량 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 등의 식량작물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하지만 밀 관련 예산이 2년 새 2배 늘었어도 자급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식량안보 대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한국개발평가원 평가에서 1.47의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인데 전남도는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끝내고 내후년에는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지검이 올 한 해 법 집행을 피해 달아났던 76명을 검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집중검거팀은 도주 등을 이유로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기소 중지자 11명을 검거하고 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21명을 붙잡는 등 법 집행을 피했던 7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7년 6개월간 잠적했던 조폭 출신 사기 피의자와 또 결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2년간 도주한 피의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주시 종오리 농장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전라남도가 예방적 살처분과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출하를 앞둔 나주시 세지면 종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늦어도 사흘 후에 정확하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인 종오리 1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지역 내에 있는 48개 농장과 66개 계열 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일부를 주민에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단체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